이번 주말에 서울과 인천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홈 개막전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린가드의 우리 린동자 진짜. 홈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3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죠. 엄청나다 그러나? 4만 명 찔 것 같은데요? 이게 확실히 스타 플레이어들의 영입은 이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3월 6일 수요일 히든 풋볼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입니다. 네, 요렇게 처음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네, 네, 이 조합은 이렇게 처음인 것 처음입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는 사정에 의해서 찬우 형이랑 영주 형이 이제 다른 날에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는 찢어져서 나올 때가 됐다. 왜요? 왜냐면 왜, 두 분이 잠깐만. 가끔 냉각기가 필요해요. 아니, 그 이전에 무슨 패키지야? 아니 사람들이 네. 송영주 앤 박찬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예전에 이제 SL 때도 그렇고 네네네.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가끔은 좀 떨어져 줘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영주 형 어제 이제 히트볼 끝나고 오셨더라고요. 그 넥슨 행사를. 본인이 가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네. 영주 형 어제 상품 개 큰 거 탔어요. 아, 그래? 손흥민 사인 친필 사인 토트넘 유니폼 탔어요. 진짜? 그러니까 앨범 그게 이렇게 한가득. 마지막 액자. 액자, 이 앨범에 액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럭키 드로우라고 해가지고 뽑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 이번 경품은 뭡니다. 자, 뽑아주세요. 해서 이제 뽑는데 거기서 자, 이번에는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뽑았는데 송영주님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영정이 제가 송영주입니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좀 비슷하다. 제가 바로 뒤에 계셨거든요. 진짜 빠르셨어요. 제가 송영주입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속도 빠르셨어요. 아니, 근데 그 업계 관계자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경품 타가고 그러면 좀 모양 빠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인스타에 또 올리셨어요. 아, 그래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관계자긴 했어요. 다 업계 관계자긴 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제 행사 영상은 모르겠네요. 어제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상을 막 찍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팬 행사와 영상을 찍으려는 어떤 파티라기보다는 네. 그 영상 제작 용도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냥 뭐 식사도 맞아요. 하고 거기서 이제 행사하면서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밥 잘 나왔나요? 그냥 그 호텔 이원- 느낌으로 이원일 해가지고, 셰프님의 이원일 셰프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밥은 부럽다. 그거보다 이제 재밌었던 건 그 전에 이제 펼쳐졌었던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미니게임. 미니 게임 아. 그게 이제 그 넥슨 세트별로 캐시를 있어가지고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칩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제 그뭐 4배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이제 주원 형이 어제 신났어요. 진짜 신나요. 어제 개꼴라가 됐대요. 네, 저는 혀가 꼬부라셔가지고. 주원 형은 술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찬우 형, 그다음에 덕현, 영철이랑 같이 할 텐데 지금 챔스 주간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하면 16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네. 내일 새벽에는 저희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 그다음에 형준이 형이 오고요. 오늘 새벽에는 소시에다드 파리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바이언이 라치오. 이제 라치오 경기를 했는데 설마 바이언이 떨어지나 했는데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네네. 다행히 뭐 바이언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되면 투엘은 시즌 말에 해지 그림으로 그냥 가겠죠. 근데 저는 어제 1, 2차전 그러니까 1차전 보고 어제 이제 2차전도 봤는데 라치오가 전 생각보다 꽤 잘 쳐서 좀 놀랐거든요. 2차전을요? 아니 그러니까 1차전 저는 되게 좋게 봤었고 1차전은 뭐 괜찮은 편이었었는데. 그리고 2차전 저는 초반에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펠리페 안데르송이랑 귀행두지 이쪽에서. 아니, 근데 슛을 2개 했는데. 근데 그럼 귀행두지가 뭐 괜찮다고 하기에는 좀. 근데 예. 귀행두지가 뭐 파워슈터는 아니니까. 첫 출발이 그냥 좀.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리그에서 라치오는 좀 어떤가요? 안 좋아요. 그냥 쭉 하얀색. 그래서 이번에 챔스 16강 대진 나왔을 때 이거는 뭐 끝났다. 무난하게 바이언이다. 바이언이다? 안 되겠다라는 평가였는데 1차전을 오히려 그렇게 돼서 의외로 라치오가 잡아가지고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심어주긴 했는데, 근데 원정 가서 어려울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건 하필이면 김민재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온 날 대승을 거둬가지고 네. 더군다나 라치오가 슛을 몇 개 못했기 때문에 다이어가 뭘 할 그게 아예 없어 그냥. 뭐 압박도 다이어의 그렇게 수비력에 세지 대한 않았고. 뭐 그게 뭐 평가 그게 없어요. 근데 남는 게 결과기 때문에. 그렇지. 마치, 야, 이 조합으로 갔더니 이렇게 이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라는 듯이 돼버렸어요, 그냥 느끼게끔 그게.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뭐 김민재가 이번에 선발에 빠진 거에 대해서 다이어랑 엮기보다는 이제 투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법한데 네. 뭐 아마 김민재 선수의 기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
서브로 스타트했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입지를 걱정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않나요? 어제 입중계 중에도 저랑 수빈이 형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 몇 경기 연속 지금 결장이어가지고 야 김민재 왜 안 나오냐 이게 아니고 쭉쭉 뛰다가 오히려 중간에 한번 씌워줄 법한데도 그냥 밀고 갔잖아요. 빠진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중요한 경기였죠. 1차전을 이 경기는 졌으니까. 중요한 경기였죠. 그치, 그렇긴 해.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전술적인 이유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김민재 밀렸냐? 밀렸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입중계 할 때. 그리고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법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왜냐면 이제 기본은 걱정해서 나오는 걸 테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근데 다만 뭐 우리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만 언론들의 뭐 이야기 뉘앙스라거나 아니면 트웰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아함? 네. 그러니까 우려가 있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일단 독일 언론 쪽에서 김민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우호적이지 않고 억가라는 내용들도 좀 많죠.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중요한 경기 어쨌든 1차전을 졌기 때문에 2차전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탈락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배수의 진을 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뭐 부상도 아니고 몸 상태 멀쩡한 상황에서 일단 선발로 못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8강 대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8강은 다시 김민재 선수가 1차전 선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저도 리가로 돌아와서도 모르 리가로 와서도 그냥 돌아오지 네.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뭐 김민재와 다르게 이번에 다이어가 나와서 잘해준 건 역시 패스 배급인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다이어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이고 근데 또 선택하기에 있어서 수비 또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앞으로 일정에서도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김민재 선발 가능성이 이후 일정에 당연히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경기를 보면서 한 건 저희 채팅창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갑자기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 김민재 빠졌대 네, 하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랬던 거지. 아이 그건 그냥 네. 억울하죠. 네. 억울해요. 뭐, 그거는 뭐. 그때 지난번에 소니가 골 넣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숨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빅찬 스미스나 뭔가 하나 저건 좀 약간 이런 장면이 되면 한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상황에 따라 2,000명 정도가 어디서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디 모여 있나 봐. 평소 어디 계시는지 어디 몰라. 벙커 같은 데 모여 있나? 아 이게 지령을 내리나? 네, 누가 지령을 내는 것 같아. 그러면 공격! 그럼 빡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멀리 있던 선수가 사실 김민재예요. 가장 멀리 있었는데 서브에 딱 들어오니까 옳다쿠나. 지금이다. 왜 김민재는 지금까지 기회가 안 왔었지? 라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1년 반 정도 묵었던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특히 왜 그러냐면 이 주중 챔스 새벽 시간대에 네. 오는 분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렇죠. 완전 그러면 매니아죠.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매니아. 네. 매니아. 아니면 내일 오늘 좀 이따 출근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게 바로 찬우 형이에요. 별다른 일이 없다. 네. 일을 만들어야 한다. 밍밍하거든. 예,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분들은 사실 장르를 딱히 가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어디나 있죠, 어디나. 그 웹에서 유흥거리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좀 재밌을까? 이런 거에 이제 축구가 요즘에는 또 비교적 좀 대중적인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잖아요. 해외 리그든 뭐 대표팀이든 뭐 K리그든,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걸리는 수가 많은 거죠.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좀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김민재가 들어가자마자 100% 완벽하게 주전으로 이 정도 경기 수를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저는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3인 경쟁 구도로 봤었던 시선이 이제 좀 많죠. 우리가 그 그랬다- 얘기도 했어요. 네. 나폴리 때보단 좀 쉴 수 있겠다. 오히려. 근데 그거에 비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그것도 있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8강에 갔습니다. 그럼 아까 초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요일은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가요. 그럼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픽할 것인가? 전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이어는 아닐 것이다. 아니 그렇죠. 그건 맞지. 예. 그렇지.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거야. 좀 짜증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 좋아. 그렇죠. 뭐 수비수 조합을 바꿀 수 왜 다이어냐고 하필이면. 근데 이제 다 우파는 맞아.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우파메카노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조합을 우파메카노, 김민조 이 조합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더리우트는 왜 3순위일까?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사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게 순번이 김민재로 돌아와서 그렇지 다이어가 영입되자마자서부터 투엘의 선택은 바이언 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 더리우트가 아니라 다이어지? 라는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이거는 뭐 장영훈 코치 말을 빌리자면 다이어가 장점이 있는 선수. 그리고 장영훈 코치 얘기를 듣고 경기를 보다 보면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할 법해요. 근데 다이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스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짜증이 날 만하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 언론의 행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심각한 걱정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일단 몇 경기 봐야죠. 예.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한 대여섯 경기가 가. 그러면- 그러면 좀 골치 아프죠. 그러면 그렇죠. 불안하죠. 그럼 조금 골치 아프죠. 혹시 무슨 판단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법하죠 그때. 네. 지금은 바로 그럴 상황은 아니긴 하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이제 리가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까 찬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바이언 라치오 이번 2차전은 라치오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다른 상황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전 다이어가 꾸준하게 출장받으면 본인의 진가를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진짜 진가. 그쵸.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진가. 턴오버. 네. 다이어의 그 우리가 익히 봐왔던 예. 그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리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아무래도 이번 라치오보다는 압박을 주말마다 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빡세게 해요. 분데스리가가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리그입니다. 다이어의 스타일상 그 더리우트와의 조합 그대로 리가를 뜬다고 했을 때 압박이 분명 들어올 텐데 이번 주중 경기 때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이어가 선발로 나와서 8강에 올라갔어.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날을 만났다 칩시다. 바이언이기 때문에 아스날도 담보할 수 없어요. 요즘 바이언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이언을 만나면 좀 무서워요. 체급이 일단 크니까. 근데 단 하나! 다이어는 조질 수 있죠. 압박을 어떻게 국내도 더비 때 많이 아니, 봤잖아요. 많이 해봤고.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그건 조질 수 있어.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중요한 경기라서 아쉬운 건 있지만 한번 쉬어갑시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김민재에게는 네, 그럴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메이징 K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K리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일단 우리가 K리그는 이제 어메이징 K리그에서 ACL도 다루거든요. 네. 어제 전북과 울산 경기가 있었죠. 제가 라이브를 켰고 그다음에 이 덕현이는 또 넥슨 인플루언서 그쪽에 가 있느라 아마 쭉 경기를 보지 못했을 거고 전달을 받은 카톡을 또 우리 작가가 이 라이브 때 올렸어요.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북이 좋은 순간도 있었고 울산이 좋은 순간도 있었는데 울산이 좋은 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짧긴 했습니다. 정말 짧았죠. 예.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울산이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 그렇죠. 만족할 결과. 예. 왜냐면 질 뻔한 경기를 안 지고 넘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운이건 뭐 어쨌건 간에 결과상으로는 최악은 면한 거죠. 그죠. 원정이기도 했었고. 네. 아쉽겠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 평가합니까 1차전을? 말을 해. 누구를 탓하고 싶은가요? 페트레스쿠? 티아고? 티아고? 아니요, 뭐 탓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런가요? 예. 저는 이제 거듭 얘기했듯이 그 딱 판단의 기준은 전 10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안에서는 이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0경기.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감상은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맞고. 기대치가 좀 낮았군요. 에? 기대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 기대치가 높았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왜냐면 대전전의 경기력이 그만큼이었는데 이거 사실 전반전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거 정말 전반에 잘했어. 잘했어요. 근데 결과를 이렇게 냈으면 결국에는 대전이나 이거나 다 지금 나가리라는 건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어요. 전북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울산 만나면 엄대원 경기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벌전이고. 네, 그래서 현대가 뭐 이제 현대가 더비라는 수식어는 예전부터 붙어왔었던 수식어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전북이 이제 항상 문제였던 건 내려서는 팀을 못 패서 그게 답답하고 짜증났던 거지. 의외로 강팀이 맞불놓기 시작하면 여기도 공간이 열려가지고 저는 꽤 잘한 경기가 많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전은 접근이 아예 잘못됐고, 네, 대전전은 그 티아고 그 헤더 셔틀로 그 쓰는 거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이민성 감독이 준비를 워낙 잘하기도 했어요. 백스리에 3명의 미드필더까지 해서 공간을 아예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저는 티아고가 그걸 넣었으면 PK. 훨씬 그냥 쉽게 분위기 가져오면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었다. 그렇죠. 전반에 그치. 어쨌든 골 기회가 그 페널티킥을 제외하고도 네. 기회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북이 이렇게 경기를 잘하고 또 결국 결과 후반에 그것도 거의 막판에 골 먹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좀 이제 무릎을 어처구니 없는 꿇는 실수 때문에 먹혀서 그건 사실 정태욱이 너무 큰 미스를 했습니다. 너무 컸어요, 좀 너무 컸어요. 너무 대형 미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쉽죠. 좀 더 맞춰가야 되는 단계고 어쨌든 새 선수들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얼마나 좀 빠르게 녹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전반전은 옆에 그 같이 틀어놓고 쭉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무르익을 때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봐야겠다 했는데 어제 전반전은 저는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반은 좋았어요. 잘했어. 이수빈 잘하더라. 이수빈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하다. 발전했어. 그리고 저는 이수빈이 김상식 감독이 어떤 유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긴 힘들죠. 아 그런가?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보긴 예. 힘들죠. 누구의 유산이죠? 포항의 유산. 포항의 유산.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수빈 선수는 또 광주 출신이거든요. 예. 네. 고향은 또. 네, 고향은 또 광주 출신인데 저는 맹성웅 이수빈 조합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울산 중원을 잡았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수빈 패스 진짜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이제 송민규 선수가 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요. 리그 원 많이 올라왔죠. 개인 기량으로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원탑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하더라. 아침 때도 그러고 예, 리그 때 때도 사실 그렇고. 대전 때도 딱 교체 들어와가지고 송민규 들어오니까 분위기 확 가져왔고 티아고는 어땠나요? 티아고는 저는 이 선수의 클래스를 그렇게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 장코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좋았던 선수가 한순간에 팀을 옮겼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나쁜 선수가 되지는 않는다. 뭐 나이 먹은 선수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자르. 그게 좀 진짜 특이 케이스. 아자르. 그다음에 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 생각나는 선수가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바갑이 이바을이. 네, 이바 을대고 정 막 닫았거든. 가불명정까지. 맞아. 네. 그런 어쨌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루카쿠를 물어봐요. 루카쿠. 그 지금 찬우 형을 지금 그 타겟팅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굳이 언급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끄집어 내는 건 당신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루카쿠는요? 루카쿠. 루카쿠 뭐. 갑자기 좀 이렇게 훅 떨어진다. 떨어지. 갑자기 훅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걔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루카쿠는 근데 인텔에서 뭐 적당히 했어요. 그래, 그건 적당히.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바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좀 잘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뚝배기 원툴로 쓸 선수가 아니다. 티아고가 그러니까 어째 지난 시즌 경기를 봤잖아요. 걔는 어떻게 했는지도 봤고. 그리고 이 티아고 영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 코치들도 다 관여를 했으니까 영입을 한 걸 거 아니에요. 다 이 봤겠지. 선수를. 근데 저는 뭐 이제 울산전도 울산전인데 그 대전전에서 그 무지성으로 올려주고 그 경합만 시키는 거 보고 진짜로 저 용도로 쓰려고 지금 티아고를 데려온 건가? 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고 이거는 해결법을 좀 빨리 찾아야 된다. 이 선수에 맞는 롤. 그러면 그 비니시우스는 왜 이렇게 늦게 넣는 거예요? 비니시우스요? 좀 어제 약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에 뭐 넣을 이유가 있었나? 출전 시간 93분이었죠. 심지어 마지막에 맹성웅이었는지가 약간 또 이 부상 때문인지 그래서 거의 1분밖에 못 뛰었어요. 93분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는 완전 새 영입 선수잖아요. 그죠. 티아고는 뭐 이미 한국적으로 예. 뭘 했으니까. 뭐 에란데스 마찬가지고. 음. 근데 이제 부상이라 이제 못 나오는 건데, 모르겠네. 잔디 한번 밟아보라고 내보낸 거 사실 같아. 93분은 어떻게 해도 이해하기 힘든 시간이긴 해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굳이. 좀 이해가 안 가. 왜 넣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건 뭐 마지막에 뭐 시간도 좀 벌고 이렇게 겸사겸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2분이면 경기장에서의 활동량이 서포터분들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훨씬 적죠. 우리 MGB나 초영전 엄청 뛰니까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왜 넣었을까? 비니시우스를 저 막판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아스날 경기한다면 저한테 뭘 많이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되게 재밌네. 꿀잼이죠. 엄청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전북이 외국인 선수들이 그냥 그래. 티아고 정도의 선수도 와서 그냥 그렇고. 에르난데스가 지금 못 뛰고 있어요. 에르난데스는 그렇긴 한데. 부상이고. 내가 잘했어. 펑이가 잘했어요. 음. 비니시우스는 왜 넣는지 모르겠고 네. 이 시간에 뭐 몇 분 이거 몇 분 뛰지도 못했는데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고. 그럼 외국인 선수를 잘 쓰는 감독을 네. 데려오는 거 어떻습니까? 감독 교체요. 네. 말씀드렸죠. 10경기. 10경기 봐야 되겠다. 약간 명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네? 사실 페트레스코 감독이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로 봤을 때 이미 전북 팬들은 저는 단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새 시즌 새로운 선수 데리고 하는 건 필요하니까. 경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거는 왔으니까. 이게 제 성향이거든요. 어. 저는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 이전에 김상식 감독이 있었을 때도 첫 시즌? 사실 전 첫 시즌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우승을 했잖아요. 그치. 리그 우승을 했고 그럼 뭐 저는 그때는 딱 그게 있었습니다. 초보 감독이다. 그래. 감독 처음이다. 인정. 코치 코스 쭉 밟아오면서 이 지도자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첫 시즌 초보 감독인데 경기력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력적으로 뭔가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라고 할 수 있지. 나가! 이렇게 그건 얘기하기는 당연히 안 되고. 맞아.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시즌에도 이제 지켜보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일정 수준부터 그렇게 된 거고 페트레스코 감독도 지난 시즌은 굳이 이제 제 스타일상 변론점을 찾자면 부상이랑 차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그건 맞아. 전북이. 그리고 이 감독이 만약에 동계 때부터 쭉 갔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야 그래도 스쿼드 운영하고 이런 것도 감독의 능력이다라고 했겠지만 중도 부임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외국인이에요. 그치. 한국인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즌은 저는 사실 크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도 온전하게 프리시즌을 보내고 이 말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온전하게 프리시즌 보내고 동계 치렀잖아요? 그러면 아침 포함 딱 10경기라니까요? 10경기 이 정도면 많이 저딱 사이즈 그래. 나와요. 딱 이게 기준점이 잡힌 거예요, 형한테.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뭐 이 감독을 제가 어떻게 뭐 경질을 하고 누굴 데려오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뭐 축구계 종사자이기 이전에 전북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몇 경기 했냐? 아침 포항이랑 둘 했고 리그 한 경기 했고 이제 울산이랑 2차전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벌써 5경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 또 했을 때 한 5경기 정도 남았어요. 네네네네. 전북이 ACL 더 올라가면 ACL로 그 경기 수가 뭐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반절 봤어요. 그리고 반절 5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보자. 진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 대전전 엄청 실망했고 울산전 그래도 전반전에 좀 희망을 봤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으니까. 그리고 포항전도 저는 그런 경기 내적인 세부적인 거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아쉬운 포인트들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겼어요. 그치. 그리고 전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과가 8강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딱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10경기 보면은 진짜 저는 방향성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효 감독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어쨌든 1차전 진 것도 아니고 비겼기 때문에 뭐 그렇지. 네. 끝난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울산이랑 2차전 치러가지고 거기서 결과 좋아서 또 올라갈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있죠. 거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이 아쉬운 게 그게 있어요. 이분이 톡 하면 울 것 같아. 약간 이게 표정이- 눈망울이 조금 약간, 약간 그 비극적인 표정이에요. 예, 예. 눈이 살짝 이렇게 처지는 이게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어제도 이렇게 보는데 이기고 있는 요 그 상황에도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뭔가 좀 예. 약간 홍명보 감독과는 다른 느낌. 어, 완전히 다른 예. 느낌. 예. 홍명보 감독은 인상이 좀 세죠. 강인하죠. 완전 예. 이목구비도 사실 또 있고. 미남형이기도 하고 네. 워낙에 어쨌든 이 전북은 이랬고 네. 울산은 사실 어제 내용은 엄청 안 좋았잖아요. 내용 안 좋아. 잡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전반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울산 이래가지고 리그 3연패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1대1로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가정은 축구에서 뭐 없지만 티아고가 그걸 넣었어요. 피키 넣고. 2대 0으로 전북이 이겼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러면 전북에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울산 얘기만 나왔을 이거는 거야. 울산 얘기만 바로 나왔어. 왜냐면 비판 그만큼 안 받았어야 좋았어. 돼. 그리고 전북은 내용 그렇게 진짜 안 가면 좋았거든. 내가 봤을 때 당연 간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면 뭐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유력하죠. 치르는 그쵸. 거니까. 이게 근데 고우하고 2차전 때도 그랬고 뭐 포항전도 사실 경기력이 막 엄청 좋았다 보긴 힘들었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내용도 아예 저조한 모습을 또 울산이 보여줬으니까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합이 안 맞는다 지금. 새 얼굴들이 들어온 이 미드필더하고 수비 쪽하고 아예 합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울산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삼선에 대한 문제점. 여전히 베스트 조합을 못 찾고 있고 그로 인해서 패스 배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좀 확실히 대두된다라는 건데 여전히 지금 이 울산은 이청용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크다. 이청용이 없고 이번에 교체로 들어와서 좀 풀어주는 거 보니까 아타루는 선발에 꼭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아타루가 나오니까 공이 좀 돌더라. 네, 아타루, 이청용 이 두 명이 없는 이상 중원에서 볼 순환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랑 또 하나는 박호의 공백도 꽤 커요. 아, 그렇죠. 맞아. 크랙이니까. 네, 오. 이게 중앙에서 받아줄 선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이잖아요. 이규성 뭐 열심히 뛰고 이규성은 폼이 괜찮아요. 근데 고승범, 김민혁 폼 되게 안 좋았거든요. 중앙에서 볼 순환이 이 경기 아예 안 됐어요. 그러면 중앙은 못 거치니까 사실상 측면으로 공격이 의존돼야 되는데 측면에서 볼 가지고 상대 수비를 위협해줄 선수가 엄원상뿐이었고 그 엄원상도 사실 굳이 따지면 기복이 없지 않아요. 별다른 포인트가 어제는 사실 많지 않아. 한 번 정도의 한 번 전반에. 정도.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코 공백이 좀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김지현 선수를 여기 이 측면에 배치한 거 이거가 이제 약간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생각에는 전북이 우리랑 할 때 전북 지금 뭐 팀이 막 완전히 올라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몇 번 해봐서 우리는 어쨌든 우승팀이니까 해봤을 때 전북이 좀 더 소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지현 선수를 이끌는 거는 김지현 주민규가 사실상 투톱으로 기능하게 그런 식으로 움직여. 김지현 선수는 어쨌든 간에 김지현 선수 장점은 그거잖아요. 미드필더들이랑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감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니까 그것도 포함을 해서 이제 사실상 투톱으로 기능하게 냈는데 생각보다 전북이 좀 압박도 세게 걸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경기 접근이 틀리게 돼버린 거야. 이 경기 접근이. 그냥 이른 실점까지 나. 네. 그러면서 실점도 빨리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투톱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김지현을 측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을 일단 중앙에서는 뭐가 하기가 힘드니까 측면 쪽으로 공을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측면에서 김지현 선수가 그럼 윙어로서의 경쟁력이 있냐? 없죠. 없죠. 어제 그러니까, 김지현은 사실 뭐 거의 해준 게 없는 없으니까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치. 아예 구상이 흐트러지면서 아예 그러니까 후반에 그러니까 아타로 넣고 그냥 김민우 선수 넣으면서 그러면서 김민우 선수가 원래 이제 만약 김지현 선수가 안 나왔으면 여기 왼쪽에 뛰었을 그러니까 바코 나간 이후에 그죠. 이쪽에 많이 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전반보다 훨씬 나아진 거고 그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홍명보 감독도 어쨌든 자기 초반에 게임 플랜은 뭐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거를 빨리 좀 회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점골도 만들 수 있었다고 봐요. 반면에 페테르스코 감독은 저기서 이제 교체 자원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선수들이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를 좀 더 면밀히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요약해보면 아마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대전전의 전북의 모습을 봤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에 문제점이 많았던 걸 봤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그래서 활동량으로 이 중앙 많이 뛰는 선수들을 배치해서 활동량으로 울산이 전북 원정에서 좀 재미를 보자는 전략을 원래 계획은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찬우 형님 말씀처럼 전북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들어왔고 그 압박을 대처하는 부분까지는 사실 경기 준비가 원활하게 되진 않았던 단계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전북의 압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더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선수풀이 늘어나고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울산이 외국인 선수들이 어떨지 몰라요. 마테우스 안 쓰고 있고 케이빈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에도 있었지만 보야니치를 안 쓰고 있거든요. 이 세 명이 왜 안 쓰는 걸까? 정말 후연 때 기량 미달이어서 안 쓰는 걸까? 아니면 적응 시간을 주고자 안 쓰는 걸까? 아직 알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울산 팬들의 생각이 좀 어떤 편인가?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듯한 느낌이 왜냐면 뚱냥이도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담. 찰리 아담. 찰리 아담이랑 마틴 아담. 우리 그렇게 폭력적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폭력적이지 물론 않아. 약간 느낌은 있어. 우리 찰리 아담 시절 리버풀에 있긴 했었죠. 아니 근데 마틴 아담이 나오고 아타루가 들어간 다음부터 그래도 경기가 울산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타루도 사실 굳이 따지면 지난 시즌 전반기 때는 아니 안 쓰다가 오히려 부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기 때부터 서서히 좀 중용을 바꾼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울산 팬들이 지금 분위기는 좀 걱정이죠.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 이렇게 안 쓰는 거 보면 정말 훈련 때 기량 미달인 게 아닐까? 당연히 이거는 누구나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들에게 분명 적응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좀 보는 입장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일단 기다릴 필요는 있다. 근데 이 선수들이 터져야 울산이 올 시즌도 좀 괜찮은 시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다 애매하고 애를 먹고 보야니치 지난 시즌처럼 안 쓰고 케이빈이 바코 존재감 대체 못 해주고 그러면 남아있는 한국 선수들이 다 대체적으로 나이도 너무 많을 뿐더러 뭔가 기존 자원들만큼 이청용처럼 뭐 중앙에서 풀어줄 능력이 확실하다든지 바코처럼 측면에서 볼 잘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끌고 가는 거 하는 크랙형 선수라든지 이런 존재감이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의 앞으로의 활약상 적응 여부가 진짜 올 시즌 울산에게는 중요할 거다. 홍명보 감독도 그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추후 리그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엔트리를 좀 짰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저는 전북이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안현범을 명확하게 좀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니까 윙으로 쓸 거냐. 이번에는 아니면 윙으로 풀백으로 쓸 교체시켰잖아. 거냐. 아니 안현범은 지금 포지션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풀백으로도 했다가. 제일 좋으니까. 네. 왜냐면 측면에서 제일 좋아 지금. 네. 물론 어제 경기에서는 좀 시원한 거 하나 놓치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센터백 조합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홍정호 선수 부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 왜냐면 저는 이재익 선수가 이제 좀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좀 꽤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동준이 어제 이제 또 부상으로 나가서 저는 송민규한테 어시하는 거 보고 이게 진짜 딱 이동준한테 기대했던 그거거든요. 맞아. 그 움직임이. 뚫으면서. 네, 그리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 이동준, 엄원상을 비교할 때 둘 다 빠르지만 여기는 폭발력이 훨씬 더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진짜 그 순간적으로 내는 그 가속을 상대 수비가 따라오는 걸 버거워하고 그런 장면에서 저는 어시스트가 딱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동준이 이제 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 전북 윙어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안현범 선수를 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한경원 선수 나이가 이제 많아요. 아, 저랑 그래. 동갑이에요. 한경원 선수가. 제법 있어요. 네, 꽤 오래 뛰었고. 요즘 폼으로 생각하면 이제 한경원도 정점에서는 좀 이제 많이 내려오는 내렸죠, 많이 느낌이니까. 내렸어요. 네, 어쩔 근데 수가 이제 없지. 한경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근데 또 시즌 끝나고 보잖아요. 스탯이 은근 좋아요. 그래. 아 맞아. 네,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오른쪽 윙어에 대한 저는 이제 이동준이 진짜 정상 폼이고 좋은 폼이면 이동준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제 인터뷰도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송민규는 일단 걱정 안 됩니다. 송민규는 너무 제가 좋아, 봤을 때 지금. 이거 뭐 톱으로 올려도 되고 아래 내려서 써도 되고 이 개인 폼이 지금 너무 올라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북에서 제일 미들맨인데다가 뭐 저는 사실 신분을 떠나서 그 프레스 컨퍼런스랑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번 인터뷰. 좀 감명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선수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 팀에서 좀 싸울 수 있고 세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일단 송민규는 어제도 이제 파울 상황에서 그 표정 그것만으로 상대 선수들 광역 도발이 가능하다. 그쵸, 그쵸. 그것만으로 이제 국대 왔을 때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아낄 때 그때 우즈베키스탄 대단하잖아. 우즈베키스탄 놀리고 튀었잖아. 성민규는 일단 그 얼굴 생김새 표정 자체가 네. 일단 상대 팀 선수들로 확 하여금 와요. 뭔가 올라와. 수고. 파이팅이 있는 스타일이고 다른 의미로 김태환 선수가 있죠. 아 예. 다른 의미로. 예. 그리고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팬들이 더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좀 떨어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만 하면은 그럼 팬들도 사실 좀 마냥 지원해주기가 응원해주기 어려워. 그러면은 저기 축구나 잘해라 뭐 그래, 이런 거 그렇게 나오지 되지. 그냥. 요즘 잘하고 이러면 문제 지금 없죠. 폼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티아고 활용법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설기현 감독을 코치로. 아니면 그 경남 때. 제가 야 왜 이민성 무시해? 야 티하고 만든 건 설기현이야. 네, 제가 이민성 감독님이랑 같이 찍었던 FM 쌩까냐? 영상에 보시면 제가 그 이민성 감독님한테 정보를 캐내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티아고는 뭐 인스윙, 아웃스윙 뭐 이거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거라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 인스윙, 아웃스윙 그거 관련해서도 저는 전북 최근 이제 리그나 이런 거에서 이제 코너킥 차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주관적인 감상평. 그 팀들은 전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었던 그 아스날 세트피스 관련해서를 돌아보면 아스날은 0.몇 %인가를 제외하고 다 인스윙이다. 그리고 그 인스윙을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전북 프리킥 차는 거 보면은 인스윙, 아웃스윙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아니고 그냥 킥 좋은 사람. 그게 아웃스윙이 됐든 인스윙이 됐든 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킥 좋은 사람이 가서 차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디테일을 조금 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에 플러스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본에는 없는 건데 이번 주말에 서울과 인천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네. 서울 입장에서는 이제 홈 개막전이죠. 그렇죠. 홈 개막전인데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린가드의 우리 린동자 진짜. 홈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네. 크다 보니까 지금 3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죠. 엄청나다고 그러네요. 4만 명 찔 것 같은데요? 제국이가 알 텐데 지금 인천 원정 팬 어느 정도인가요? 3,000 이미 넘었고 4,000 가까이 된다. 이 정도면 그 서울 원정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만 명이 넘어서 만약에 진짜 4만 넘어가면 뭐 서울 인천 저는 뭐 이것도 라이벌리가 있으니까 4만 명 넘어가는 건 굉장히 기록적인 경기가 아닌가. 특히나 아주 시즌 초인데 그렇지. 이게 확실히 스타 플레이어들의 영입은 이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J리그나 아니면 중국 슈퍼리그 이런 데서나 막 진짜 엄청난 스타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로 뭐 대단히 저런 애들 많이 가네. 이니스타가 저기 가네. 토레스. 막 포돌스키가 저기 가네. 막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 한국에 이렇게 링가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확실히 주목도가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평소에 축구를 대표팀 경기 말고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언급할 정도로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 링가드 이번에 나와? 그러면 그거 표 살 수 있어 그랬는데 야 살 거면 빨리 사야 돼. 그치. 왜냐면 지금 족족이 막 그런다고 그래서 다 정말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씩은 맞아요. 보는. 거기다가 제가 뭐 요즘 와서 컨텐츠도 그렇고 아스날 좀 잘한다면 유니폼 가끔 사잖아요. 근데 링가드 서울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한결만큼 링가드. 첫 시즌이니까 그치. 링가드가 얼마나 뜰지 우리 모르죠. 그쵸. 근데 첫 시즌이면 이거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이게 매력 포인트가 확실한 것 같아요. K리그에 스타가 온 거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인 더비 얼마나 라이벌리 치열합니까? 그죠. 앙숙 중에 앙숙이에요 사실 서울과 그러니까 인천이. 사이가 또 서포터들도 별로 안 좋아. 정말 안 좋아요. 이래저래 안 좋아. 그런 라이벌전의 어. 열기까지 축구장 오셔서 진짜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대박 경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335 모여서 보러 가려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링가드가 골 넣고 이걸 한번 해. 그러면 저는 이번 시즌 서울 경기의 어떤 매치데이 수익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와. 폭발하죠. 이거 이번에 지상파 중계 안 들어오나요? 이번 MBC예요. 세개 들어가요. 방송사가 다 붙잖아요. 다 붙어? 스카이 스포츠. 쿠팡 플레이도 하나? 그렇게 세 개를. 그러면 이거 결과 잘 나오면 네. 쿠플 MBC랑 스카이 네.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경기. 높죠. 근데 이렇게 세 개 방송사가 다 붙었었던 개막전이 있었나? 개막전은 아니지만 작년에 울산 서울 경기가 KBS, 쿠플, 스카이 3개 붙었어요.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아, 이게 쿠플 그- 프리뷰 갔던 날. 지상파가 의무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쿼터가 있어요. 네, 지상파가 의무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픽을 해야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픽을 하는 건데 이제 픽을 어디서 순번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그 방송사끼리 돌아가면서 순번 정하거든요. 근데 MBC가 운이 좋았던 거지. 이 경기가 그쵸. 픽이 된 게 그냥 운이 좋았던 네, 거예요. 운때가 맞은 거고. 네. 지금 받는 주목도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특히나 김기동 감독과 이종효 감독이 요즘 K리그 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감독 네. 둘인데 일단 첫 번째 방에서는 지금 이종효가 빡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김기동 감독 생각할 이번에 깊은 인사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생각할 거거든. 형님들에게 남겨야 되는. 이건 기회야. 딱이거든.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GSA 회장이 온다고 하면 이야. 진짜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야 진짜, 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기회 왔다 기회 왔다. 그래서 스부스가 이번 주 토요일 수원FC랑 전북 경기에 들어가는 거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 쿼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네. 이거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조성환 감독, 근데 지금 김기동 감독의 서울이 그 첫 경기, 물론 광주랑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김기동 감독이 의도한 거가 경기장에서 구현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어요. 반도 안 나왔다라고 그렇지, 생각했어요. 그렇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 그 시절 포항에서의 갓기동의 그 보여줬던 그런 느낌을 느낌들. 어. 그러니까 포항 시절에는 이제 큰 틀에서의 경기 접근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뭘 바꿔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큰 틀에서 이런 축구를 우리가 할 거야도 아직 뭔가 선수들이 잘 파악을 못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휘둘렸잖아요. 경기 내내 보면은. 생각보다 그 김기동 감독이 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두 명 탁 바꿔서 경기 흐름 바꾸는 거 잘해요. 잘하죠. 근데 아직은 그런 플랜 A도 정립이 좀 덜 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성 감독 아래서 쭉 오고 있는 그런 팀이니까 저는 근데 또 인천이 전력이 좀 예. 그 제국에 있으니까 인천 최근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 전 첫 경기에 굉장히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졌잖아 또. 일단 네. 내용이 안 좋았으니까. 일단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무고사가 언제 살아나냐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고사가 아니야. 돌아오는 그림은 아주 멋졌지만 그건 되게 멋있었는데 네. 일본에서 뭐 어떻게 하여튼 그 그림은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무고사 선수가 좀 빨리 올라와야 돼. 음. 그래야 어쨌든 간에 그거 믿고 민천이 뭐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첫 경기는 확실히 서울 홈이기도 해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긴 해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인천 입장에서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못 이기 이건 무조건 어려워. 이건 그건 또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왜냐면 서울도 그만큼 올라왔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다. 형수는 어떻게 봐요? 저도 사실 인천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인천이 좀 어렵긴 하다. 예상하기에는. 예, 지금 당장 조금 더 경기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예. 서울에게도 많지 않나 생각되는 타이밍의 경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어려울 것이나 더비잖아요. 어떻게 붙었을 땐 또 모른다. 모른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놔야죠. 그럼 자 덕현이한테는 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린가드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몇 골
몇 도움? 아 링가드요? 링가드. 아 예, 링가드. 뭐 전북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이번 경기 이번 시즌? 이번 경기. 이번 경기?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0골 0도움. 아, 공격 포인트 기록하기 어려울 아직 것이다. 한다. 아직. 링가드 무시하는 건가요? 그 님이 저를 무시하나요? 아니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그럼 저는 과감하게 한다에 걸겠습니다. 어. 난 한다. 공포 공포한다. 한다. 한다. 도움이든 공격 포. 예. 근데 이러면 인천 박제야. 그치. 링가드 첫 골이나 어시스트 나가지고 이거 하거나 이거 때리면 네. 일단 아니 그 이승우 때 대구 팬분들 박제돼서 얼마나 그래. 분노하셨는데. 일단 광주에서 박제 하나 됐거든요. 이 링가드 시즌 첫 경고. 그리고 그리고 그 태클이 개태클이어가지고. 그때 좀 위험했어. 너무 위험했어요. 데뷔전 그 퇴장 나왔으면 그것도 대박인데. 약간 그 유니폼이 인테리어 유니폼이기 때문에 링가드가 조금 잘할 수도 있어요. 아하. 어쨌든 그 인천 원정 서포터석에는 손소 변호사가 갑니다. 링가드를 담당하고 가시는군요. 있으나 이 서포터의 입장과 이 의료인을 고객과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공사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확실하시죠. 어쨌든 이번에 뭐 4만 명 육박 네. 혹은 뭐 때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한 호재다. 대박이다 진짜. 예. 예. 그 경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밌으면 좋겠어요. 음. 재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이 나오기만 한다면 감독들이 스타일이 확실한 팀들이기 때문에 맞아.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강상우 서울 얘기가 떴나 봐요. 야, 서울 보강 잘한다. 쳤다. 와. 광상우 또 이제 김기동 광상우. 네. 그래. 그러니까 강상우 선수가 어쨌든 야. 나온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뭐 대전이랑 경쟁했다 그러는데 대전이랑 경쟁을 했는데 대전이 먼저 이제 질렀는데 야, 강상우 좋을 때 강상우 송민규 진짜 대박이었는데. 대박이었죠. 좌우 일단 다 어. 풀백에서 와. 킥 그러니까 좋고. 지금 전개 좋고. 사실 강상우 선수를 더 급하게 필요했던 팀 서울이 맞아요. 예. 서울이 맞아. 그리고 이태석 선수 이제 그죠? 그쵸. 그 다음에 김진야 생각보다 좀 아쉬워. 생각보다 아쉬워서 어쨌든 강상우 선수가 돌아와서 그 자리 왼쪽 풀백 자리 딱 맡아주면 그러면 훨씬 팀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야, 이게 강상우의 어떤 그 퀄리티가 이전에 그것에 준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그거 리그 탑 사이드백입니다. 아, 일단 뭐 드리블 돼. 예. 연계돼. 그 중요한 순간에 포워드로 올려도 돼요. 그렇지. 강상우는. 원래 윙어를 먼저 보던 선수니까 네. 윙어에서는 훨씬 좋았었고. 안현범이네. 아, 그렇죠. 안현범 선수죠. 예. 근데 약간 그 안현범 선수는 좀 더 이제 백스리에 특화된 느낌이 그치. 있고 아, 그치. 강상우 선수는 뭐 백포에서도 문제 없죠. 곧잘 뛰었으니까. 괜찮은데? 야, 이 그보다 잘 쓰는 감독을 만났잖아. 그치. 이게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만 수도 구단이잖아요, 서울이. 이런 상황에 어쨌든 링가드, 김기동이라는 리그 내 가장 호평받는 감독의 강상우 들어오고 그리고 슈퍼스타 출신의 기성용이 있고 요 그림이면 저는 만약에 서울이 이번 시즌 우승 경쟁하는 전북울산 구도를 빅3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서울에 유입되는 팬들 올해 기준으로 더 늘어납니다. 아, 엄청나죠. 아니면 그 이제 새 뉴 유입이 아니라 컴백한 팬들도 생겨요. 텐즈죠. 예, 좀 들 보다가 다시 좀 볼까? 한 장 좀 갈까? 하는 그럴 수 팬들도 있죠. 있어요. 한동안 서울도 이제 아무래도 사실 프런트에 대한 최근에 불만이 어려웠어. 많았고, 팬분들이 어렵죠. 성적도 좀 성적이 안 떨어졌었고. 좋으니까. 그래. 스타일도 아쉬웠고. 어쨌든 예. 근데 김기동 감독 이제 포항 때 썼었던 선수들이 그럼 이제 꽤 많이 오는데? 속속 집결을 하네요. 예, 강상우 선수도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임상현 미리 가 있었어. 예. 아 그리고 이승모도. 그치. 미리 어, 있었지. 이승모도 있잖아. 사실 써봤던 선수 쓰는 게 맞아. 제일 편하죠. 잘 알고 어. 선수도 이제 감독이 무슨 느낌이 하는 건지 다 이해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직관을 해보는 거는 축구의 완전히 새로운 맛을 알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해외 축구를 보시는 거랑 K리그 직관을 가는 거랑은 저는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직관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연고 내지는 고향 내지는 지금 거주하는 곳 근처에 팀 하나 만들어서 가보시면 아 생각보다 꽤 재밌다. 네, 혼자 가셔도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K리그 저 이제 막 보려고 하는데 어디 응원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 무조건 지역연구 추천합니다. 그게 애정이 더 생겨요. 그냥 근처. 가까운데. 네, 가까워. 그래야 자주 가. 그리고 지난주는 얼어 죽는 날씨였거든요. 3월 1일 날. 예. 진짜 추웠어. 솔직히 4월까지는 현장 추워요. 근데 다행히 이번 주는 좀 풀렸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 풀려도 축구장은 추워. 그래도 추워. 근데 아, 지난주보다 모릅니다. 낫다. 네. 내일 비 온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모릅니다 그러면 비 오고 나면 기온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긴 하네. 여러분 패딩 입고 하셔야 됩니다. 예. 패딩 꼭 입어야 돼요. 현장은
한 4월까지는 패딩 가져가셔야 돼요. 4월까지 추워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영하 3도 이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좀 올라가긴 하는데. 네. 자, 어쨌든 재밌는 경기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로 네.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부터 가시죠. 레알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고 그 특유의 본인의 니어. 니어는 이제 약간 느낌이 음바페의 시그니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진짜요. 아 근데 진짜 아까 그거 보잖아요. 제가 꺼놓은 게 아니라 짜릿한 게 짜릿하죠? 있어. 응원팀이 아닌데도 짜릿한 게 있어. 이게 우리가 이 중에 선출은 아니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긴 어려우나 누가 봐도 저쪽 파로 보겠지라고 했는데 언제나 니어를 때리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이지선다에 걸려. 저 채팅창에 죽음의 양자택일이라는 네, 게 진짜 어. 공감가. 저게 맞아. 진짜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걸 막겠어요? 박 포스트 하면은 니어로 차지, 니어를 막으면 파로 찰 텐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놓이는 저거를 그먼 쪽을 못 찾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거를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이씨 약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쌀보리잖아요, 네, 완전히. 항상 니어로 찼어. 그래서 니어만 딱 막아. 그럼 파로 때리면 되거든, 그냥. 근데 파로 때리는 것도 웬만한 선수 이상으로 잘해요. 가끔인데. 음바페는 그 성향을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팝포스트를 선호하는 선수다, 니어 포스트를 선호하는 선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아니 어제는 뭐 얘기했지만 그거 솔직히 누가 봐도 존나 파포각인데 그냥 나도 저기를 감겠지 했는데 그냥 또 니어야. 진짜 그냥 죽음의 이지선다. 언제나 이지선다를 걸어. 순간 판단이 되게 좋은 선수 같아요. 이 그쵸. 선수가 그러니까 자기 속도 붙여서 드리블해서 치고 나갈 때의 느낌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된다 안 된다를 진짜 빨리 판단하고 바로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슈팅력 일단 너무 좋아. 아, 어제 그리고 골망 찢어졌어요. 빡세죠. 어제 맞아요. 파포스트로 찬 거 골대 그무망이 진짜 그것 때문에 벌어져가지고 2분 정도 지연됐거든. 이게 뭐 명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아무래도 차기 흔히 얘기하는 발롱의 네. 어떤 그 그림은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많이 얘기 나왔던 거는 음바페와 홀란드 거기에 요즘 핫한 뭐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즘의 홀란드가 뭐 떨어진다기보다 특히 직전 맨체스터 더비에서 이제 하나 날리고 예.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진짜 그건 좀 심했어. 그건 좀 심했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안 들어가지 사실 그게? 루턴전 5골 넣기 전에 뭐 첼시전도 그렇고 요즘 홀란드 빅찬 스미스 좀 놓쳐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몰아넣으면 약간. 또 만회하고. 네. 그러니까 엘링 홀란드라는 선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몇 시즌 지나가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 선수는 골은 정말 잘 넣는 선수다. 그건 확실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근데 그 사실 골을 어. 잘 넣는 선수도 엄청나게 좋은 선수이나 그치. 최정상에 있는 선수는 다 잘해야 되잖아요. 경기 영향력서부터 뭐 다 있어야 이게 되니까. 축구가 확실히 그 임팩트와 감성적인 부분이 감성이 있는데 커. 그 감성적인 부분을 결국 몰라면 골을 넣는 건 되게 중요하죠. 골이라는 건 마침표를 찍는 거. 근데 골을 어떻게 넣느냐도 되게 그치. 중요하거든. 네. 예를 들어서 뭐 메시가 그렇게 다 제끼고 하프라인부터 다 제끼고 넣고 그런 거 못했으면은 메시에 대한 생각을 우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임팩트가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 왜 음바페로 얘기를 스타트했냐면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게 굉장히 확정적이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새벽에 레알 라이프지히 경기 때문에 형준이 형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알 팬들은 이거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모른다. 이미 한번 한 두 번 여러 정도가 번 열어버리죠. 그러니까 입단식도 믿지 않는다. 뭐야? 유니폼 입고 몰라도- 경기장에서 키고 삐 하고 공 찼을 때 그때야 믿겠다. 왜 경우가 다르니까 근데 조노비 미케처럼 될 수 그래 있잖아요. 유니폼 입고 간 적도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첼시 갔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음바페한테 대인 게 좀 있으니까 그쵸. 끝까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확정적이어 보여요. 그리고 이미 아주 어린 미래가 창창한 선수들 혹은 아주 전성기 나이 뛰는 발베르데 같은 선수도 있고 거기에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알폰소 데이비스도 꽤 유력해 보이는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건 아니 요즘 알폰소 데이비스 폼이면 예전 그 갈라티코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근데 그것도 이해하긴 해요.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보여준 고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이적해서 동기부여가 다시 되면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추후 지금 나이대로 봤을 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최정상을 달릴 법한 선수들이 이제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바로 직후 시즌인 24-25 시즌에 정말
갈락티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라인업이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름값으로 따지면 이때 이름값 예전 그 갈락티코 이름값은 아닌 것 같긴 해.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이때 이름값 내는 건 저는 앞으로 그냥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그것도 맞아. 있다라는 생각이. 이때는 진짜 그냥 선수들의 스타성 하나에 최대한 집중해서 모두가 주목할 만한 축구의 슈퍼스타들을 그냥 다 긁어모은 느낌? 내용적인 측면이랑 별개로.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내용도 챙기는 면이 있어서 이 갈락티코 하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 여기에 견줄 만한 건 저는 음바페, 벨링엄 둘? 둘 정도. 근데 스타성이 벨링엄도 아니라. 사실 이제 그 기간이나 이런 거 이제 따져봤을 올라온 때는, 거니까. 예. 근데 그래서 예. 뭐 차기 축신 이런 차기 느낌이니까. 사망 중에서 2명을 여기가 데리고 있으면 음. 예전에 그 뭐야 그 공명과 방통 둘 예. 아, 그런 것처럼. 지금 둘을 얻었잖아. 네. 근데 이게 저도 갈락티코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갈락티코라는 표현이 이게 은하계 네. 스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사실 뭐 좀 그 찬용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단이 이제 그 뚜껑이 날아서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미남입니다. 그렇죠. 멋있지. 엄청 되게 잘생겼어요. 멋있어. 라울 있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구 미남형이에요. 미남이죠. 베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의 레알상이 어떻습니까? 호돈 씨는 왜 빼는 거죠? 호돈 씨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호나우두는 뭐 미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예. 근데 요즘 레알 마드리드는 예전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아 축구는 잘하게 생겼잖아요. 축구를 잘하게 축구를 생겼죠. 잘하게 생겼지. 사실 요즘의 확신의 레알 상들은 다 조금 몇 년 전으로 땡기죠? 확신의 첼시 상들이었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서 옛날엔 진짜 스타성, 몸값, 막 외모 이런 걸로 딱 챙겼구나. 그래서 지금 예- 내용 챙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예전에 느낌. 그 확신의 레알상은 이제 로이스 같은 그런 친구. 마르코 로이스 딱이죠. 그렇지. 흰색 유니폼 이거 봐. 그래.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무슨 얼굴로 뭘 나누자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갈락티코라는 표현은 그 선수의 되게 아주 큰 상품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을 따라오기는 덕현이 얘기대로 추후에도 쉽지 않다. 근데 이제는 생겼죠. 음바페가 만약에 아, 들어온다 그 치면 음바페. 음바페와 벨링엄 벨링엄. 둘은 상품성으로도 아마 최상위권에 음바페는 이미 최상위권이죠. 그쵸. 그다음에 벨링엄은 아마 저는 올해 안으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네. 음바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을 만한 또 아, 근데 있긴 있죠. 베이스가 각각 프랑스랑 영국이라 아마 둘 다 잘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겠나? 그냥. 예. 예. 그런 느낌이 이거 축구는 밸런스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나이 때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 다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있어요. 다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스쿼드를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건 풀백. 풀백. 사이드백. 예. 저는 아까 종인 형이 잠깐 말씀하셨던 알폰소 데이비스에 예. 우려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 맨디보다는 낫죠. 페르랑 맨디보다는 낫고 분명 기존 왼쪽 풀백들보다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좀 더 나은 면이 있는데 저는 네. 약간 다른 포지션들은 진짜 그 나이 때 젊고 정말 정예 멤버가 다 데려와진 느낌이라면 지금 당장 풀백 중에는 뭔가 확실한 매물이 없는 만큼 그 중에 차선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선택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최근 시즌들 바이언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투박한 면도 너무 많았고 수비에서 너무 뚫리는 장면도 많았고 저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알폰소 데이비스를 쓰려면 전술이나 동료들이 좀 잘 받쳐주고 잘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약간 요구 조건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른쪽 풀백도 사실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카르발의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 요즘 그래서 하키미 다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카르마는 잘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완벽하죠. 요즘으로 생각했을 때 축구적인 유닛으로만 보면 하키미는 다시 돌아와도 뭐 아주 문제 없이. 그렇지. 예. 카르발이 그래도 회춘하면서 좀 폼은 많이 올라왔고 올 시즌에 글루텐을 끊어가지고 뭐 그 얘기 했잖아. 그게 좀 그때.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언제까지 카르발만 믿고 갈 수는 없고 나이가 이 있어요. 나이대를 생각했을 땐 적어도 카르발보다 한 5살, 6살은 어린 친구를 데려와야 그래 되는 상황인데 우풀백이 지금 딱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좌풀백은 폼지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로나에서 이제 미겔이 또 미겔. 잘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 사견은 미겔 케이스는 이건 미첼 감독이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미겔이라는 선수를.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렇게 똑같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선수한테 잘 맞는 롤을 미첼 감독이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다시 레알 리턴했을 때 지금 지로나에서 하는 만큼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선수들이 몇몇 있죠. 저 둠프리스 레알상이야. 둠프리스. 아니면 프림폼도 둠프리스. 요즘 레알상이야. 그렇긴 네. 하죠.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근데 예전 레알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자면 레알에 있었던 테오
태호! 근데 태호가 실력으로 보면 아, 물어보나 너무 딱인데 좋지. 근데 지금 뭐 이래저래 네. 태호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는 밀란에 대한 애정이 워낙 크고, 큰 것 같아요. 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왼쪽 풀백 필요하니까 그치. 바이언이 이제 태호를 네. 노린다. 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호도 만약에 지금 살려 그러면 돈을 어우. 꽤 많이 줘야 될 엄청 거예요. 줘야지. 지금 현재 왼쪽 풀백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네. 있는 그쵸. 저도 원탑인 것 같아요. 맞아. 원탑, 이래저래. 나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거를 좀 잊자면 폰지는 수비적으로 가장 잘했을 때도 아쉬움이 있었던 맞아. 선수인데 본인의 그 압도적인 운동 능력으로 그걸 커버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운동 능력이 부상 이후에 좀 못 돌아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있어. 그래서 그래서 풀백을 왜 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맨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프란 가르시아를 저는 가르시아. 되게 핵심 뭐 완전 핵심 자원까지 기대하고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려왔는데 그리고 라이오에서 뭐 이 선수가 괜찮았고, 예. 근데 프란도 공격할 때는 그냥 하는데 얘는 이제 수비적인거나 그런 게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그냥 닭주전으로 밀고 키우기엔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폰지는 사실 그거보다 보여준 게 훨씬 많은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풀백을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요런 음바페가 들어간다는 기준으로 이제 음바페가 가장 핵심적인 선수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언제 우승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근데 그냥 바로 그거는 언제든 여기는 언제든. 레알은 언제나 가능하다. 음바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바로 가능하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는 나 솔직히 올해도 어디에 걸래 그럼 나 레알에 걸 것 같아. 그러니까 레알 올 시즌도 가능해요. 올 시즌도. 올 시즌 지금 배당률로 나오는 게 맨시티 레알 인테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보면 너 5만 원 걸어 어디 걸래 그럼 나 레알에 걸래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 그거를 또 2위랑 두 배야, 두 배.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7, 14야. 그 후광이 너무 커요. 엄청나요, 진짜. 그리고 거기 있는 감독도 챔스 전문 아니야. 아 그렇지. 와, 근데 아. 안첼로티 한 번도 우승하면 와, 오해요. 역사에 이거는 없는 언터처블이야. 와, 5번 우승한다고? 챔스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네. 여튼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올해도 강하고 내년엔 더 강해질 거고 추후 5년에서 10년간은 아마 누가 갑자기 나 이제 나갈래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강력한 선수들로 구성을 잘 해놨다. 아니면 어디서 진짜 메시 같은 애가 하나 또 튀어나왔어. 아 그렇죠. 메시 같은 애가 어디 하나 또 튀어나와가지고 걔가 그러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랑 견줄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팀? 뭐 어디가 됐건 간에 리그는 상관없이 그런 팀 메시 같은 애가 나타나서 뭐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딱 나타나서 해. 그러면 뭐 비벼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없다. 메시는 없지 않을까. 한 제가 볼 때는 한 3, 40년? 맞아. 2, 30년 정도 없을 것 같아. 보통 마라도나 펠레 생각해보면 2, 30년 주기로는 그런 선수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펠마를 메시가 소환했듯이 걔는 이제 메시를 소환해야 그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한 2, 30년. 어쩌면 21세기 끝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단순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유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찬호 형이 올해 몇이죠? 저 만으로 46세요. 46세. 네. 아 근데 뭐 100세 시대니까 계시겠죠. 우리 나이로 48세. 계시겠죠 하니까 계시겠죠. 네. 그 건강을 위해서 네. 찬호 형한테 맛있는 거라도 좀 사다 드리고 그럽시다. 네. 사다 드리나요? 찬호 형이랑 이제 술 한잔한 좀 오래됐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회사 이름으로 고기가 오니까. 맞아. 이번 또 이제 네, 설 고기 때 받았죠. 소고기 받으셨죠. 잘 구워 먹었어요. 네, 저도 잘 구워 먹었어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100세 시대. 네. 형씨 아직 멀었죠? 예. 두 분이 사실 한 20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영주 형이랑 이제 20살 차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시티 얘기입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 네. 그리고 필 포든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케빈 더 브라이너는 원래도 이 월드와이드하게 인기가 있는 선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진짜 높지 않나요? 아니 그 쿠플에서 신도림. 나 그거 너무 웃겼어. 그걸 하면서 더 팬들이 더. 늘어난 와. 거죠. 근데 그걸 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제성이 많이 따라오는 선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그 전에 근데 야 그런 걸 할 줄이야. 이 김덕배라는 별명 많은 분들이 줄여서 부르잖아. 그치. 그게 우리한테 친근함을 많이 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진짜. 예. 그래서 케빈 더 브라이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그
축구 외적인 이슈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저는 되게 튀는 행동을 하면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보다 묵묵하게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특이하게 주원영처럼 하자 있는 선수들이 좋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왜냐면 축구 외적인 트러블 있는 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형님 때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저요 뭐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나대냐? 있지. 왜 이렇게 깝쳐? 그게 나 우리나라에 있다고 봐. 있어. 그러니까 되게 튀는 걸 우리가 아주 선호하는 스타일의 나라는 아니라고 봐요. 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래. 맞아. 그럼 옛날 표현이 속담부터 있으니까 괜히 나오겠어. 네. 근데 케빈 더브라이너가 축구를 잘하지 그런 걸로 튀는 타입은 아니잖아. 근데 별명 좋아. 이번에 와서 재밌는 거 해. 그러니까 안 좋아하기가 힘들다. 아 요즘에 그리고 그 저기 부상으로 한동안 이제 못 나왔었잖아요. 그동안 머리를 많이 길렀는데 그리고 근데- 사복 입은 거 보니까 그래서 사복 입은 거 사람들 다 보고 K 스타일인데 저 K 패션 스타일 아니냐 저거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더 맥컬리 컬킨 느낌이. 근데 보니까. 기르는 게 낫지 않아? 기른 게 나는 머리 이거 난 짧은 것도 괜찮던데. 괜찮은데 그런가? 지금 긴 것도 괜찮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긴 머리도. 어울려. 난 잘 어울려. 근데 그 금발이라는 것도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니까 그쵸. 그것도 팬들한테 이미지가 각인되기 좋죠. 그리고 약간 또 그 조금 시간이 흐르면 좀 홍조를 띠잖아. 그것도 나름의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실력. 축구를 축구를 잘해. 겁나게 잘한다. 그냥 보면 시원시원하게 킥잘 차고 시야 좋고. 자, 지난 10년 동안에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메시입니다. 네. 이 아저씨는 좀 논외니까. 메시인데 조만간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걸 깰 가능성이 뭐 유력하죠. 자, 메시가 458경기에서 203개입니다. 근데 케빈 더브라이너가 400만 경기에서 202개니까 이번 시즌 내 아니면 뭐 조만간 바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적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이다. 물론 그건 있어요. 어시스트가 워낙에 리그마다 어시스트를 아니면 그 집계하는 집계하는 것마다. 곳마다 다 달라가지고 네. 약간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저는 근데 어시스트 이렇게 하는 거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 골이라는 목표에 다 이르기까지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NBA도 그럴걸요? NBA는 그 기록원이 어떻게 그 미국에서 자주 하는 스포츠들이 대부분 그런데 NBA도 어시스트가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원이 이건 어시스트야 그러면 어시스트인 어시스트고 거고.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참고하기엔 더없이 좋은 자료잖아요. 그죠? 지금의 기준만으로도. 예. 그런 점에서 데브라이너의 한 팀 내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맞아요. 그 케빈 더브라이너를 제외하고 형은 예전부터 쭉 지금까지 그다음에 형철이나 덕현이도 축구 보면서 이 선수가 최고의 패서 혹은 어시스트 왕이다. 수치랑 별개로 감성적으로 누구 있나요? 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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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질도 그 안에 들어가죠. 외질 들어가죠. 아, 충분히 들어가죠. 한때 20개도 넘기냐만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미친놈 줄 알아. 지루만 아니었으면. 진짜 지루 요즘 밀란에서 잘하는데. 지루만 아니었으면. 나이 들고 더 잘하는 거 같아. 한 진짜 한 10개 이상 날렸어요. 물론 여기도 제주스랑 스털링 아니었으면 케빈 드라이너 이거 진작에 메시 넘었을 거. 근데 그럼 이제 그러긴 얘기도 하겠죠. 야, 수아레즈 아니었으면 메시도 수아레즈 은근 좀 놓친 거 많거든. 아, 그쵸. 그러면 덕현이 외질이고 형철이 이니에스타도 많이 그냥 하죠. 그 분야의 탑 아닌가? 역대를 논할 정도의 미드필더니까. 저 이니에스타. 저희 때는 그 선수죠. 후이 코스타. 후이코스타. 그런 느낌이죠. 카카 오기 전에 후이코스타. 네, 밀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피오렌티나 그러면 때도 포르투갈 대표팀 대단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10번이라는 그러니까 요 시대의 10번들에 대한 어떤 낭만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넘버 10.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지단이 넘버원이고 거기서는 지단. 지단이 압도적인 근데 넘버원인데 이러면서 지단은 너무 뻔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 애매하지.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약간 요 정도가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우 축구 오래 보셨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홍대병을 가미해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한번 좀 깝 좀 쳐봐. 그러면 좀 발레론이요. 아니면 리켈메. 네, 리켈메 좀 대중적이야. 리켈메. 발레로. 좀 깝치려면 이 정도로 들어와야 돼. 저 데포르티보 발레론이요. 네.
아니면 약간 좀 되게 저 아이마르 좋은데 뭐 이런 아이마르 나 아이마르 진짜 되지. 그래. 나 사랑했는데 진짜 아이마르. 아이마르 팬이 진짜 진짜. 이거부터 스타일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다시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이거 싸이월드 한번 복구됐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복구시키고 나서 내가 예전에 무슨 게시물을 썼는지 좀 봤거든요. 아이마르 얘기를 내가 되게 길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 아이마르 좋아했다고 많이 엄청 얘기했잖아. 좋아했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이렇게 그때. 해서 추맨 있으면 난 윤빛가라 막 이렇게 이런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 지금 앞뒤로 패스하는 윤빛까지 생각이 그렇죠.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수많은 패서들, 그다음에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케빈 더브라이너가 제 느낌에는 구질이 되게 다양해요. 뭐 그게 되게 중요하죠. 진짜 그리고 그 이런 선수들이 항상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외질이 거기에 많이 시달렸죠. 타락박 좀 해? 그럼 외질은 거기에선 좀 약해. 그리고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세스크입니다. 파울리어스. 어시스트 머신이야. 그쵸. 근데 이 아저씨도 비교적 압박에 취약해요. 그리고 또 이런 그거 중에 하나가 야 근데 걔는 기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죠. 정적이지 않아? 옛날 것 고정돼 같은데. 있지 않아? 네. 네. 근데 케빈 더브라이너는 그걸 다 깨져. 갑자기 타락박돼 온더볼 상황 너무 좋아. 볼 캐리 돼. 속도 드리블 되게 좋아요. 지금 전방 압박도 잘하고 활동량 많고. 어찌 보면 현대형 공격형 미드필더의 가장 정점 같은 정점의 팀이야. 선수죠. 그러니까 한의원님이 얘기하셨었나? 이미 제라드 램파드 스콜스보다 위에 있다라고 평가할 만하지 않나? 지현 그럼요. 형도. 지현 형도 그런 지현 형도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그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누가 역대 넘버원 미드필더라 그러면 아마 다 이제는 케빈 데브라이너 꼽을걸요. 들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그러니까 이게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아쉬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팀에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던 그 케빈 데브라이너 모습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때마다 뭐 이슈도 있어. 뭐 부상도 그랬지. 있고. 그리고 뭐, 얘네는 대표팀 내 사이도 막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대표팀 레벨로 봤을 때는 그 케빈 더브라이너 인터뷰가 조금 요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그럴 때가 있어. 전술도 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네. 때 아쉬웠던 전술도 있었고. 근데 이게 뭐 클럽으로 오면 뭐 압도적이니까. 이게 그 딱 황금기 때 한 18 러시아 월드컵 이때 4강 갔잖아요 벨기에가. 그치. 이제 그때 결승을 갔어야지. 이제 갔다면 근데 그것도 다 아자르가 캐리한 걸로 기억해요. 러시아 월드컵 맞아. 아자르 미친 듯이 잘했죠. 맞아. 그때 아자르는 뭐 데브라이너가 아쉬운 게 맞아요. 아마 캐리한 듯한 어떤 인상을 남기진 못했어요. 그래. 대표팀에서. 케빈 더브라이너가 누구한테 어시스트를 보냈나 봤더니만 아구에로한테 간 게 가장 크고요. 뭐 아무래도 같이 뛴 뭐 그런 게 기간이 있으니까. 있고. 그다음에 제주스. 그다음에 스털링. 얘는 날려먹은 거 다 넣었으면 이것도 더 많을 텐데. 아구에로보다 됐겠죠. 스털링이 더 많았을 걸 그러면. 그래. 홀란드가 벌써 여기 들어와 있어. 왜냐면 이번에 지난 시즌에 좀 크다 너무 많이 보니까. 넣어서 그래. 그다음에 루카쿠. 이건 대표팀. 네, 대표팀. 네. 그다음에 주원영의 감성 스트라이커 벤테케. 외쳐 같은 캐. 네, 벤테케. 이것도 대표팀이죠. 벤테케 하니까 또 리버풀 생각나네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 포든. 포드. 포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스토스트도 있고요. 바스토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 마스도스는 이제 볼프스 때. 볼북 때죠. 네. 그다음에 헨크 때 동료인 젤레버센이라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홀란드한테 가장 어시스트를 많이 한 것도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 1위인데 2위는 로이스고요. 그 다음이 황희찬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잘 치고 짤치 때. 네. 네. 아유, 잘했어요. 근데 그때. 미나미노는 없네. 미나미노는 뭐 없긴 합니다. 여기에 풋볼 애널리스트가 케빈 더브라이너 어시스트 유형을 좀 분류를 했는데 일단 크로스, 그 다음에 컷백, 세트피스 말고 많은 게 스루 패스랑 백포스트 쪽으로 활용하는 거. 요것도 많다고 합니다.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죠. 다양하게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거의 최적의 패스,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고 그게 확실히 이 선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안 되는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렇죠.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공을 보내야 가장 이 박스 안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공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은 하겠지만 킥이 안 돼서 못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아예 안 돼서 그냥 무지성 크로스를 날린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치. 이게 다 되니까 이 선수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피파 온라인, FC 온라인에서 이걸 그거라고 그러죠? ZA. ZA라죠. 나는 뭐요? 그 ZA 크로스나 그 패스 했을 때 이 빠르고 낮게 깔리는 거를 보고 ZS 패스?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이전에 제가 중계를 하면서도 이런 거는 게임이니까 구현이 되지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하는 게 얘야. 그렇죠.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 잡으면 그냥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쫙 깔리면서 굉장히 속도 있게 나가잖아요. 네. 아까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그 백포스트 활용이라는 게 지금 궤적을 보니까 이게 얼리 크로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데브라이너 정도 선수면 굳이 침투 안 해도 돼요. 물론 할 때도 많죠. 해서 운동 능력으로 그대로 컵백각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뒤쪽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일부러 약간 뒤로 빠져서 포든 같은 자원들이 침투해서 수비 끌었을 때 그치. 뒤로 빠져서 거기서 올려주는 얼리 크로스 이게 진짜 진국이에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중계화면으로 보니까 그런 길들이 잘 보이는 거지. 위에서 보잖아. 이거 막상 피치에서 뛰는 선수가 보기 되게 힘든 각들이 많은데 덕배는 이제 그걸 보고 찔러줘 버리니까. 특히 먼 포스트 볼 때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파악한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 돼. 이렇게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 피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면은 그 공간을 내가 어느 정도 거리 지금 상황이 있고 동료들이 어느 정도 있고 상대가 어느 정도 있고 이거를 진짜 짧은 시간에 엄청 정확하게 빠르게 딱 캐치를 하고 다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제 공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1차원이 선이고 그다음에 2차원이면 XY고 3차원이 이것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그거잖아. XY Z인가 봐. 네.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간까지 고려를 하는 게 그거 아니야. 4차원이죠. 근데 요 정도 되는 선수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패스가 어떤 구조로 날아가야 이 시간에 얘가 뛰었을 때 가장 적합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공이 가는가. 이거를 KDB가 잘하죠. 그렇죠. 마치 가상현실로 네. 이게 먼쪽 선수가 어디 있는지 다 맞아요. 보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선수들 볼 때 신기한 게 이렇게 스루 패스를 쫙 넣는데 참 신기하게 공이 쫙 가다가 천천히 이제 점점 속도가 쭉 줄면서 뛰어 들어간 선수가 딱 맞게. 때리기 좋게 이게 딱 들어가는 거. 아, 훈련을 얼마나 했으면 저걸 저렇게 할까. 아까 이제 뭐 농반 진반으로 윤빛가람 얘기를 했지만 예전 윤빛가람 제주 있을 때 앞으로 이거를 이상하게 어떻게 훅 넣어가지고 백이종이 딱 침투를 하는데 쫙 뻗어가다가 역스핀이 걸리면서 속다 쓱 오지. 발 앞에 탁 멈추는 거야. 네, 그런 거 난 보면 그걸 진짜. 보면서 와 진짜 개 미쳤다 이 생각했거든요. 대박이에요, 진짜. 근데 뭐 덕배는 사실 이제 뭐 약간 유형은 다를 수 있지만 이 킥에 있어서의 퀄리티는 네. 사실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상급이니까. 그럼 이 선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패스 줄 데 없으면 본인이 직접 때려버려, 타격해. 그냥. 근데 슛이 좀 좋아? 빠따가 좋아. 그렇습니다. 자,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렇게 지금의 현재 맨체스터 시티를 끌고 가고 있다면 그 뒤를 바칠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또 가장 주목해볼 만한 선수 역시 필 포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실 포든도 포든인데 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이러면 좀 어떤 팬들은 걔가 왜 거기까지 가겠어? 거기까지 가겠어? 야, 걔가 그 팀이 얘까지 가져가면 안 되지라는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제 비르츠가 플로리안 비리츠. 제가 맨체스터 시티라면 케빈 더브라이너의 후계자는 그 정도 선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딱이죠. 진짜 네. 이선 완전 막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수는 약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조금 축구 도사 느낌 맞아. 툭툭 주고 되게 간결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뭐 아직 뭐 이적한 선수가 아니니까 포든이 뭐 그런 위치에서 또 뛸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어디에 가장 적합하다고 봐야 되나요? 전 여전히 윙포워드. 윙포워드. 왜냐면 필포든이 중앙 미드필더를 뛸 수 있고 잘하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이 선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윙에서 많이 뛰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간혹 중앙에서 너무 불필요하게 간결할 때가 있어요. 아, 불필요하게 간결하다. 그러니까 이제 윙에서 뛸 때는 아무래도 그 터치라인을 넓게 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80도의 각도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비가 들어오면 간결한 볼 처리가 필요하고 빠르게 먼 주고받은 다음에 본인이 딱 속도 내가지고 침투해서 투 패스 받았을 때 그대로 뒷공간 파이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그것보다도 많은 게 요구되잖아요. 간수할 땐 간수하고 시야를 넓힐 땐 넓히면서 조율해주고 전환해주고 뭐 아니면 본인이 좀 간수해서 늦춘 다음에 당기면서 상대 뭐 동료한테 패스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템포, 시야 이런 판단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불필요하게 간결한 때가 있다. 중앙에서 뛸 때는. 그래서 이 선수는 저는 아직까지는 측면에서 뛰면 마치 무결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앙은 좀 결점이 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인터뷰를 봤을 땐 펩은 포든을 장기적으로는 좀 중앙 지역에서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보여요. 거 그래 보이긴 하는 것 같아. 네. 근데 포든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원래도 좋은 재능이었는데. 잘하긴 하니까 중앙에서. 두 시즌 전에는 오히려 진짜 이제는 완전 주전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었었죠.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러다 뭐 부상 있고 이러면서 지난 시즌에 오히려 좀 안 좋았던 느낌이고 이번 시즌에 다시 좀 최근에 활약이 엄청 좋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나는
잉글랜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왜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 이제 당황스러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하고 빡 만들어졌어. 이번 유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에요. 멤버만 놓고 봤을 때. 멤버만 놓고 오면 이게 지금 잉글랜드가 여러 선수들을 좀 조합해서 써보고 있는데 메디슨, 벨링엄, 사카도 써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릴리시, 메디슨, 보웬도 써봤고요. 래시포드, 벨링엄, 포든도 써봤고 그릴리시, 포든, 사카도 써봤습니다. 그 세 분이 생각하는 잉글랜드 최강의 조합을 만약에 예를 들어 4-2-3-1이라고 봤을 때 3-1까지 케인 빼고 2선을 누구로 어느 조합으로 보시나요? 이선은 포든, 벨링엄, 사카. 포든, 벨링엄, 사카. 이건 저도 동의해요. 포든, 벨링엄, 사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리 되면 메디슨의 자리가 힘들 수 있어요. 서브로 간다. 서브로 네. 가야죠. 근데 대표팀의 그간 패턴을 보면 전 메디슨은 아직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원래 아놀드 핸더슨이 막 중앙 미드필더라고 맞아.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핸더슨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고 이전보다는 주전으로 계속 중용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라이스는 부동의 주전이라고 봐야 되고. 네, 라이스. 벨링엄도 마찬가지로 부동의 주전이면 어. 한 자리인데 요즘에 아놀드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 잉글랜드가 워커도 폼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오른쪽 풀백이 약간 약해졌어요. 아놀드가 이러면 다시 풀백으로 갈 가능성이 또 생겼다고. 근데 아놀드를 풀백으로 사우스게이트가 좀 많이 선호를 안 하지 않나요? 많이 안 썼어요, 사실. 맞아. 썼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오른쪽 풀백에 이외 자원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긴 트리피어도 폼이 폼 내려왔고. 떨어졌거든요. 그럼 워커도 폼 아놀드를 떨어졌거든요. 다시 결국엔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 전 그럴 가능성이 좀 이젠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진이 또 경쟁을 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진짜 멤버 좋아요. 너무 좋아. 옛날에 스램제 할 때는 그들의 이름값은 그랬는데 조합으로 딱 놓고 보죠? 축구 좀 봤다는 분들은 이거 밸런스 안 맞는데? 이거 안 이런 돼. 얘기 많이 했어요. 안 돼, 중거리 슛만 느낌이야. 우수하다. 근데 지금은 와 이거 얘 되게 괜찮네 이런 느낌이야. 네. 전반 케인 물론 이제 센터백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 오히려 미드필더 밸런스나 그 스타일상으로 다 봤을 때는 스램제 때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이게 이 정도면 이제 싸게가 부담감 가질 멤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최소 4강 가야 될 것 같거든. 성과를 꼭 내야 돼. 결승까지도 가야 그림이 나오는 이 전체 선수들 한 마리. 이게 잉글랜드가 어쨌든 간에 이 월드컵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승에 근접한 정도의 성적은 나오는데 맞아요. 결국 우승을 못하면 그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 정도 멤버를 지금 모아놓거든. 이제는 원래도 기존 멤버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벨링엄까지 하나가 더 추가된 그런 느낌이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우승 못하면 케인 나이 생각하면은 몇 년 아니거든 진짜. 그치. 케인 다음에 그럼 포워드 또 생각하기는 잘안 물론 나오지. 와키스 같은 선수가 있긴 한데 음. 와키스도 뭐 나이가 엄청 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케인이 딱 멀쩡할 때 지금 우승해야 해야죠. 되거든요. 이런 공격수 있을 그러니까 때. 이번 유로가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한테는 가장 큰 최대의 기회예요. 맞아요. 지금. 사실 카타르 월드컵도 이게 프랑스한테 그렇게 케인 실축 나오고 하면서 그치. 떨어진 거지. 저는 경기 되게 재밌게 아유, 봤거든요. 매우 좋았어요. 좋았어, 잉글랜드. 네. 그럼 이 자원들 중에 포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 우리가 포든 얘기해서 이렇게 잉글랜드로 끌어온 거니까. 이선 자원들 중에 네. 핵심적이다. 저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우스게이트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싸게는. 그치. 이게 뭐 여러 가지 A매치이기 때문에 매번 정예 멤버를 내세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맨시티만큼 핵심으로 그간의 출전 기록을 그치.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 막 레시포드가 윙으로 뛰기도 하고. 그치. 뭐 사우스게이트가 좀 그게 확고해요. 본인 스타일이. 아놀드 엄청 잘할 때도 안 써서 잘. 썼잖아. 그릴리시가 소속팀 폼이 좀 들쭉날쭉해도 대표팀에서 계속 쓰이고. 중용됐던 것처럼 물론 뭐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고 근데 또 본선에선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간의 출전 기록으로 보면 포든이 사우스게이트에게서 막 핵심으로 분류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완전 영순위를 무조건 뽑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의 스쿼드로 봤을 때는 이건 포든 무조건 비중이 그래서 이제 크거든요. 포벨사라고 아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어떤 브리치랄까 그런 게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필립스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중요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맨시티에서 못 나오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그치. 그래도 그냥 일단 필립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인 거야. 약간 이런 그게 느낌이야, 포스하는 그냥. 거야.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국대 감독이 사실 선발 라인업을 그러니까 명단 꾸리고 만드는 거는 사실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성적이 나오면 얘기할 게 없어지거든. 근데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안 어쨌든 썼냐? 네. 자국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 모교부에서 한번 다뤘었던 주제인데 잉글랜드 역대 넘버 2는 누구인가를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자국 여론이 1966년 이후 최강의 대표팀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66년은 뭐 월드컵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고트 세대고 그 이후에 이제
딱 등장했었던 게 그 뭐 스램제, 퍼디난드 이쪽 이제 세대인데 거기가 사실 그 뻥글랜드라는 말이 이제 그렇죠. 그때 네, 처음 그렇죠. 나왔잖아요. 뻥글랜드. 네. 뻥글. 멤버 구성에 비해서 그치. 너무 아쉽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러시아 월드컵 때도 4강 갔고 유로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을 준우승. 한번 했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물론 여정이 빨리 끝나긴 했지만 프랑스랑 경기 매우 잘했고 그래서 진짜 잉글랜드가 우승을 한다면 이번 유로에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이거 이 멤버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벨기에 때 그래. 그 황금 멤버랑 비슷해 이거. 그보다 더 그거보다 강했으면 더 나아. 강했지. 솔직히 더 네. 세. 근데 경기력이나 여기가. 이런 건 나는 잉글랜드가 더 좋은 거 같아. 벨기에는 경기력이 좀 안 좋았잖아. 더 세지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제 포든이었으니까. 네. 사실 포든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능력을 있는데 갖고 있죠. 네. 네, 그런 선수죠. 추후에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닌 선수도 있지만 패비 찍어서 좋다라고 하는 재능들은 잘하더라고.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잘하더라고요. 아닌 경우가 잘 없어. 아닌 경우가 레드몬드 정도? 아, 예전에 끝나고 놀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 막 엄청 어. 애지중지하고 했는데 그건 진짜 이뻐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맨시티 현재인 케빈 더브라이너, 미래인 필 포든까지 그러다 보니까 역시 대표팀 얘기 나는데 케빈 더브라이너는 벨기에에서 포인트를 못 잡았고 네. 포든이 잉글랜드에서 그걸 잡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장영 코치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